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15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일성 족속이 수립 강제하고 있는 비인간적 비문명적 사회주의 위생문화편을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상수보장, 생활오수, 산업폐수 실태, 그 다음에 위생방역 필수품 및 소비품 실태, 북한판 전염병 예방 시스템,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 재반이 상수보장, 생활오수, 산업폐수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김일성 족속의 일일 지시문이고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관련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피해를 없애며 특히 전염병 4개체에 의한 피해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생활오수, 산업폐수 실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북한은 문명 이전의 사회입니다. 우선 생활오수 처리, 이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에도 생활오수 처리 능력이 이미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살 때는 대동강 옆에서, 평촌구역에서 살 때는 보통강을 끼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대동강과 보통강의 경우 그 방향으로 나 있는 대형 하수구들로는 온갖 생활오수들이 그대로 거침없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들에 접근할 때는 특히 보통강은 정말로 눈, 코가 저절로 이그러집니다. 최근 년간 대한민국에 기순한 평양 출신에 물어보니 대동강 쪽은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강은 지금도 똥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더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특히 단층 집들은 온갖 생활오수를 마당이나 주변에 거침없이 버립니다. 지방은 단층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때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피해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은 아예 생활오수라는 말조차 모릅니다. 다음 산업폐수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인 경우 산업폐수에 대해 제가 직접 경험한 대상은 평양 고무공장, 평양 제사공장, 평양 화력발전소입니다. 평양 대동강 역전 근방에 대동강을 끼고 있는 일제가 지었다는 평양 고무공장은 반세기 이상 반출한 산업폐수로 인해 거의 시꺼먼색을 띠고 있습니다. 불안데도 없고 온갖 악취와 온갖 알벌레, 땅벌레가 뒤덮여 있어서 그 근방으로는 사람이 거의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진 김일성은 그 공장을 여러 번 현지 시찰하면서 고문은 전쟁 불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뱉어냈지만 단 한 번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공업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양 제사공장 실태입니다. 이 공장은 대동강 하류 쪽이 평양시 평촌구역에 있는데, 일제 식민지 때 건설했다는 이 공장 역시 반세기 이상 방치한 공업 폐수로 인해 주변 환경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한길투쟁 때 나름 김일성 신설부대에 있었던 제 고모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김일성이 노동당 5차 대회 때 한 천고지 점령 나발 때문에 그 공장 당비서로 한동안 일했었기에 그 광경을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은 평양 화력발전소입니다. 평양시 평촌구역이 역시 대동강 하류에 있는 이 공장이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는 특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 방향에 있던 평양 노동자 체육단,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노동자 체육단 소년조 육상 선수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기 달리기 운동 코스가 바로 이지대 대동강 뚝으로 오가는 노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김일성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평양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부터 바라본다. 그 굴뚝에서 재색 연기라도 뭉게뭉게 솟아오르면 오늘 하루도 일이 잘 되겠군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김일성이 했다는 이 말은 평양 화력발전소 사무 건물 들어가면 표시판으로 있습니다. 북한의 어느 공장이 굴뚝도 하얀 연기가 나오는 광경을 쉬이 볼 수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체제위 시조 김일성의 산업공해 관련 인식이 이 정도였으니 더 말이 뭘 하겠습니까? 그 결과 오랜 기간 평양 명소로 이름 날렸던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 숭어국 식당, 대동강에 그렇게 많다는 숭어가 다 죽거나 달아나서 1980년대 중반에는 대동강 식당으로 간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북한의 상수 관련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수돗물도 공급제입니다. 평양의 경우 아침은 대략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은 대략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 정도만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평양의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자식을 향한 수돗물 관련 미션은 저녁에 꼭 수돗물을 받아놔라, 아니면 수도꼭지 꼭 닫아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수돗물이 나오다가 끊기면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돗물 공급 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이 넘쳐나서 아래쯤부터 뛰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방은 어떤가? 저는 1995년 12월 30일 김책시로 추방돼서 아파트에서 약 1년 반 동안 살았는데 수돗물 공급을 받은 기억이 딱 2번입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니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 1분간은 그 녹슨 쇳물과 흙물 때문에 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장마철이면 단층집 수도꼭지에서는 지렁이까지 기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불결하지만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만성적인 연료 부족 때문에 밥도 겨우 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의 상수도관, 집을 지을 때 설치한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관리도 없습니다. 절대다수 주민은 집에 수도관이 터져도 고쳐달라고 상소할 것도 부를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능력껏 수선합니다. 이런 실태인데 지금도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은 어떻게 선전하는지 아십니까? 상수 보장을 전망 목표,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서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 전파를 막아라,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자나 국가는 전현전 공산권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기막힌 신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